여러분 안녕하세요. 번나이프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온라인에서 말들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판매되는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대부분은 펠티어라는 소자를 이용한 반도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은 영상들을 올리시면서 펠티어 냉각 방식이나 원리를 아주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펠티어 소자에 관한 장점이나 원리 설명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펠티어 냉각 방식을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에 적용했을 때 단점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화장품 냉장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펠티어 냉각 방식을 적용한 대표 제품인데요. 화장품은 용기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 물성 변화 없이 유통기간 동안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할 수 있는데 화장품의 물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냉장고는 정해진 온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펠티어 소자의 사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룰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는 이것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펠티어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원 공급 문제입니다. 펠티어는 두 개의 극 사이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전력 소모가 커진다는 점과 이로 인해 펠티어의 전원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 펠티어 수명이 단축되거나 쉽게 고장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처럼 수시로 온도차 발생이 될 수 있는 제품에는 적합한 기술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품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일수록 제품 수명이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펠티어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펠티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펠티어 냉각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팬모터입니다. 한쪽은 열을 식혀줘야 하니까. 이 모터가 계속해서 도는데 이 모터가 외부에 있는 먼지들을 계속해서 제품 내부에 쌓이면서 펠티어의 성능도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펠티어 냉각 방식은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수명도 짧아지고 펠티어 효과도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펠티어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제가 여기 이렇게 작은 정수기, 옛날 오래된 구형, 저는 이 폐 정수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수기들은 디자인이 아주 새롭게 곡선화되고 바뀌어서 예전에 구형기들이 당근마켓이나 이런 폐가전으로 많이 나오면서 저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 정수기를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정수기를 택한 이유는 이 정수기에는 컴프레셔 냉각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 컴프레셔 냉각 방식을 냉장고와 같은 원리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명이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펠티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냉각 성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적은 전기만 필요한다. 그래서 저는 이 정수기를 통해 제가 만드는 폐가전에서 나온 정수기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로 개조하는 방법과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이 정수기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로 개조하거나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지신 분들은 먼저 정수기의 종류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수기는 스탠드용과 테이블용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를 어떤 식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수기 형상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근마켓이나 이런 폐가전은 많은 다양한 정수기들이 나오니까 뭐 정수기라 그래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찾아보셔가지고 시작은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용 정수기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 테이블 정수기는 이 방열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셔가 밑에 있고요. 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케이스를 다시 만들더라도 이 제품은 냉과 간을 자를 필요가 없어요. 안 잘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냉과 간을 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냉과 간을 이제 중간에 잘라버리면은 프레온 가스가 나오고 그 프레온 가스를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테이블용 정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수기를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은 개조 작업이 쉬운 정수기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작업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품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뚜껑은 다른 건 다 빼고요. 이것만 응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봉투를 여기다 넣고 보관을 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죠. 이 불통은 보시다시피 이 외부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잘 싸져 있어서 보냉이 됩니다. 보냉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냉장고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게. 필터는 다 버리면 되고요. 휴즈도 빼놓습니다. 저는 아까 제품을 가져오면서 테스트 운전을 해봤어요. 냉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여러분 그 중고 제품 구입하실 때 반드시 냉기가 올라오는 제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냉기가 안 올라오면은 고장 난 거니까 그걸로 구입을 하시면은 나중에 낭패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수기는 그리고 밑에 온수통이 있는데 온수통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분해하실 때 이 냉수통에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온수통에도 물이 있으니까 온수통은 반드시 이 밑에 드레인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는 실질적으로 용량이 한 2리터, 3리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컴프레셔 사이즈하고 위에 냉각통하고 해서 그 사이즈만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니까 나머지는 케이스를 다시 조그맣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게 냉각 온도를 감지해서 작동시켜주는 스위치인데요. 이 부분도 이 호스가 잘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관이 이 속에도 가스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냉각관이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철판이 좀 이어져 있거든요. 냉각관을 손상 없이 빼려면은 이 철판을 좀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냉각관이 온전하게 해체를 했습니다. 컴프레셔도 이 부분만 공간을 이만큼만 차지하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케이스를 짜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320에 250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하부 받침대는 그냥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아크릴이나 PC판을 갖다가 공구상가에 가시면은 아크릴이나 PC판 같은 걸 팔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절단을 해달라 그러면 절단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케이스를 둘러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설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합판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합판도 새로 제작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합판은 필요 없으니까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셔와 냉동기 관련한 모든 부분들은 분해를 했고요. 이제 이걸 합판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합판은 이렇게 3장을 준비했고요. 합판을 쓰는데 약하면 안 되니까 두께는 OT 5mm짜리 PC판으로 절단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는 아크릴 집에 가면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다 재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모서리 부분을 살짝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어떤 형상이든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프레셔를 안치려면은 합판에 컴프레셔를 고정할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요.
위치 잡을 때는 기존에 합판이 컴프레셔 위치가 잡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위치 잡아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적당히 잡아 놓고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치수가 아니니까 대충 잡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둥을 여기 기둥이 좀 디자인이 사각으로 하면 안 예쁘니까 이걸 앵글을 30에 30짜리를 라운드 진 앵글이 있어요, 각이.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이걸 세우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가 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단을 해서 라운드를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정수기는 냉각 라인 호스가 냉각 파이프가 아래쪽에 이렇게 쌓여서 이만큼 냉각 파이프가 적층이 돼 가지고 감싸져 있었거든요. 감겨져 있는데 물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냉각을 해줘도 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온도 포지션을 유지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새로 추가되는 음식물은 기존에 담겨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온도 차이가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까지 온도가 다시 전달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냉각 라인이 밑에만 있을 때. 펠티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는 펠티어가 밑에 있으니까 온도가 아래쪽에서만 냉각이 돼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전달 방식을 취한다면은 컴프레셔 냉각 방식은 냉각 라인을 조금 더 위쪽으로 골고루 분포시켜서 온도가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온도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떨어져 있으면은 또 냉각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걸 철사로 좀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밀착을 시키면서 냉각 라인을 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커버를 덮었을 때 위쪽에서 스티로폼이 하얀색이 보이면은 보기 흉하기 때문에 난연 방음 패드거든요. 이것은 유통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보이지 않도록 스티로폼은 좀 밑으로 내려놓고 이 둘레를 까만색 커버가 이게 까만색이니까 까만색 난연 스펀지를 갖다가 위에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한 롤에 2,000원, 2,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문풍지라도 쓸 수 있어요. 문풍지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 놓으시면은 가정에서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죠. 불에 타지도 않으니까요. 컴프레셔 하단에서는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쪽은 칸막이로 막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 요 아래쪽은 일부러 칸막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이 이렇게 뒤쪽으로 방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방열판을 고정을 할 건데요. 방열판은 지금 U자용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이렇게 시킬 겁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행거 역할로 링을 제작을 해봤고요. 이 링은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쓰레기 봉지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말아놓고 봉투에 이렇게 준비됐으면은 이것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려 볼까요? 고정하면은 이렇게 이제 외부의 링이 큰 링이 가이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작은 링이 이 사이에 끼워져서 보시죠. 이 사이에 끼워져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착이 되고 이제 뚜껑을 여기다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제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빼면은 뚜껑이 빠져서 음식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모서리가 지금 렌치 볼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사면이 다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런 걸 어제 다이소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를 도려내고 이걸 뚜껑을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개가 이런 식으로 덮이게 되면은 지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고 잘 감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면 실수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이 모서리가 턱이 졌어요. 이 턱이 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금속용 그 픽스를 조그맣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좀 이쁘게 감춰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이게 제품이 지금 발이 없어요. 이 발이 없어가지고 마땅한 게 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마침 이런 발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개를 이 발 밑에다가 고정할 거예요. 4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온도 조절기예요. 여기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7도 정도, 마이너스 7도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정수기에 그 냉수, 온수 구분 표시가 있었죠. 저는 온수는 필요 없으니까 빨간색은 전원, 그 다음에 녹색은 그 냉기 작동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제품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휴즈를 여기다 넣었어요. 휴즈 정수기에서 빼놓은 휴즈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측면에 위치를 시켜서 작동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컴프레셔 작동하고 전원
표시등 작동하고, 이거는 CTG로 다 바르고요. 여기 구멍 내고, 구멍을 내서 여기 불빛만 나오게 이렇게 할 겁니다. 측면도 CTG로 바를 거고요. 뒤에는 이제 이게 방열판인데, 방열판은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온도가 아주 그냥 미지근하게 뜨뜻할 정도만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걸어 놓고 이걸 뚜껑을 열면은 내용물이 차지 않았거나 덜 찼을 때는 이 뚜껑의 밀폐력 때문에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락 장치를 2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선을 잡아주는 그 작은 이 전선 고정용 U자용 편자인데, 이걸 찾아서 쉽게 락 장치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고리 쪽에 이렇게 새로운 봉지로 갈아 꼈을 때 양쪽을 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내용물이 전혀 차지 않았을 때도, 뚜껑을 열 때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지 않죠. 네,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 통 내부에 바이메탈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왜냐면은 그 스티로폼이든지 바깥쪽 부분에다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를 위치해 놓으면은 제가 감을 잡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 안에 담겨 있는 음식물 양과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감지되는 폭이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온도 측정을 하고 제어를 시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음식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열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내용물의 온도를 감지를 시켜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이메탈 온도 센서를 여기다 위치했습니다.
전원 표시등,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프레셔 동작등.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정 위치에 맞아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는 냉각 온도를 조절하는 바이메탈 조절 스위치. 하고 윗부분으로 가서는 봉지거리 링을 잡아주는 납장치 양쪽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뚜껑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뚜껑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정수기 물통 뚜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용물을 꺼내고, 안쪽에는 이제 은박지로 붙여놨는데요. 바이메탈용 온도 감지 센서. 자, 요거는 지금 이 제품은 5리터 정도의 쓰레기 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의 용량이 뭐 2리터, 그 다음에 뭐 3리터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이 제품은 용량을 좀 그보다 좀 더 키워서, 냉각 능력이 좀 워낙 좋다 보니까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5리터용으로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사가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포인트로 뚜껑으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쪽 사이드 측면은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트 붙여 있고,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방열판이 이렇게 쭉 있고요. 코드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컴프레셔가 위치해 있고요. 저쪽 안쪽에는 이제 바이메탈 온도 조절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간이 빈 공간인데 컴프레셔가 작동하면서 약간의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열이 밀폐되어 있으면은 방열이 안 되고 그러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냉각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방을 해가지고 열이 바로바로 방열될 수 있도록 개방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설비가 있다 보니까 이 설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품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도 이렇게 생겼고요. 바닥 부분도 이렇게 발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가 달린 발을 넣어서 진동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말주변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들을 쭉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 제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생각하면서 또 말하면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곤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로써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